문제 21번. 흡수식 냉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분 부하에 대한 대형성이 좋다. 흡수식 냉동기는 부분 부하에 대한 대형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용량제어의 범위가 넓어 폭넓은 용량 제어가 가능하다. 대형성도 좋고 용량 제어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3번. 초기 운전 시 전격 성능을 발휘할 때까지의 도달 속도가 느리다. 도달 속도는 다른 냉동기에 비해서 느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흡수식 냉동기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4번.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크다. 압축식에 비해서는 소음 진동이 작습니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기를 사용하는 압축식 냉동기나 터보 냉동기에 비해 소음 진동이 적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음 진동이 가장 큰 것은 소음 진동이 가장 큰 것은 압축식이고 그 다음에 회전식 즉 터보 냉동기죠. 그 다음에 흡수식 순으로 소음 진동의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 가문식 팽창 밸브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문식 팽창 밸브에 작동 영향을 주는 것은 일단 팽창 밸브를 그리면 응축기에서 들어오는 입구 부분과 증발기로 나가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니들 밸브를 설치해서 스프링이 동작하고 다이아프램 안에 감원통이 증발기 출구 쪽, 즉 압축기 입구 쪽에 팽창 밸브를 감원통을 설치해 주게 됩니다. 이때 작동하는 압력은 일단 증발기 압력은 색깔 바꿔서요. 증발기 압력이 올라가면 감원통을 잠그고 증발기 압력이 낮아지면 감원통을 여는 스타일. 그 다음에 스프링 압력이 존재하고 감원통에 들어있는 냉매의 압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증발기 압력 2가지, 4번까지 3번. 두 번째 스프링 압력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감원통의 압력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가문식 팽창 밸브의 작동 압력은 증발 압력, 스프링 압력, 감원통의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그려드린 그림은 내부 균합형이고 외부 균합형은 이 사이 지점에 감원통 이쪽으로 들어오고 외부 균합관을 설치해서 증발기 출구 압력이 증발기 압력 강화가 0.14 kg/sq 이상일 때 외부 균합관을 설치합니다. 요 키포인트 하나 더 드리고요.
이 외부 균합관을 설치하는 이 압력 강화가 왜 생기느냐? 증발기가 증발기 배관이 길 때 압력 강화가 생기죠. 압력 강화가 생기면 즉 압력이 떨어지면 증발 온도도 떨어진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증발 온도와 실내 온도와는 차이가 생기게 돼서 실제로는 실내 온도 상승이 일어나고 각종 냉동, 냉장의 역할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외부 균합관을 설치해서 압력 보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문통은 증발압력, 스프링 압력, 가문통의 압력, 물론 이 오리피스의 차압으로 유량이 흘러가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 23번. 프레온 냉동기의 제어장치 중 가용전 퓨즈블 플러그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레온 냉동장치 개통도를 가져왔는데요. 4대 구성요소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의 부속장치들이 있고 가용전은 응축기와 수액기 상부에 설치합니다. 답을 살펴보면 열교환기, 증발기, 수액기가 있으니까 수액기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는 가용전은 프레온용 응축기에서 수액기, 냉매 용기 상부에 설치해서 화재 등으로 인한 온도 상승 시 가용 합금이 용융되어 냉매가스를 분출한다. 가용전은 즉 어디에 쓴다? 프레온에만 씁니다. 암모니아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왜?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용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가용전은 온도 상승을 하면 합금이 용융되는데 용융 온도는 68에서 75도씨 정도에서 합금됩니다. 가용전은 납, 주석, 주석은 SN이죠. 안티몬, 카드뮴, 비스무트 등을 사용합니다. 특히 보통 납과 주석을 용융해서 68에서 75도에서 썩도록 합니다. 가용전의 구경은 안전 밸브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의 구경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암모니아는 다시 한번 드리지만 사용 불가합니다. 독성. 사용 온도는 68에서 75도씨에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수액기나 응축기, 냉매, 용기에
상부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가용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24번. 어느 냉동기가 2마력의 동력을 소모하여 시간당 21,000kJ의 열을 저열원에서 제거한다면 이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pH 차트, 몰레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발 압력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냉동 효과가 되고 단열 압축을 하는 압축 부분에서 일량이 있겠습니다. 냉동 효과는 증발기에서 흡열하는 열량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적계수는 항상 냉동기 일량 분의 냉동기의 성적계수니까 증발기의 흡열열량 QE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W, 즉 AW가 2마력이었죠. 이 2마력을 열량으로 계산하면 2마력 곱하기 632 곱하기 2마력은 킬로칼로리 퍼 아워의 열량이고 열량을 킬로줄 퍼 아워의 열량으로 계산하려면 환산식 4.19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발기 열량은 21,000. 그래서 식을 세우면 2 곱하기 632 곱하기 4.19분의 21,000 이렇게 쓰면 열량의 단위가 맞죠.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약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계수는 1번, 4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의 성적계수는 일량분의 냉동능력, 일량을 킬로줄로 환산하고 21,000을 넣으면 정답 1번, 성적계수 4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의 포인트는 성적계수는 압축 일량분의 냉동 능력이 되고 냉동기의 성적계수,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는 압축 일량분의 응축기 발열량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유량 100L/ml의 물을 15도씨에서 10도씨로 냉각하는 수냉각기가 있다. 이 냉동장치의 냉동 효과가 125kJ/kg일 때 냉매 순환량은 얼마인가? 단 물의 비율은 4.19kJ/kgK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열에 대한 열량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네요. 네. 냉동능력, 냉동효과에 관한 냉동능력을 먼저 정리하면 QE는 100L에 우리가 분당 100L니까 LPM을 시간당 유량으로 바꿔줘야 되고 요량이 G, 그 다음에 물의 비열 4.19, 그 다음에 델타 T 15에서 10도니까
5도씨네요. 5 이렇게 잡아주면 QE량이 될 것이고, 냉동 효과가 요 냉동 효과가 125 kJ/kg이니까 우리가 냉매 순환량을 구할 때는 냉동 능력 나누기 냉동 효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냉매 순환량이 되겠습니다. 냉매 순환량 G2는 냉동 효과 125 냉동 효과 그냥 식을 써줄게요. 냉동 효과분의 냉동 능력. 그래서 식으로 정리하면 냉동 효과 125분의 아래에 있는 냉동 능력 100 곱하기 60 곱하기 비열 4.19 곱하기 온도차 5도씨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눌러주시고 눌렀더니 답은 약 100.56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kg/h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살펴봤더니 2번 100kg/h가 가장 근사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냉매 순환량 G2는 냉동 효과분의 냉동 능력이다. 네. 계산식은 제가 아래서 풀어드렸고요. 125분의 냉동 능력으로 했더니 100.56이 나왔다. 정답은 2번이고 냉매 순환량은 냉동 효과 즉 Q2분의 냉동 능력 라지 QE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냉매 순환량입니다. 냉매 순환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26번 표준 냉동 사이클이 적용된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표준 냉동 사이클이 되든지 냉동기 문제는 몰레르 선도 즉 pH 차트를 그릴 수 있고 응용하는 게 가장 정확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로선 압력, 가로선 엔탈피, 포화 X선과 금포화 전기선을 사이에 두고 고압 즉 응축 압력과 저압 즉 증발 압력을 두면 표준 냉동 사이클이니까 응축 온도는 30도씨, 증발 온도는 마이너스 15도씨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관행각도 델타 T는 5도씨. 그래서 등 엔탈피 선도로 팽창밸브가 내려오고 압축기 흡입지면 금포화 전기선에서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등 엔트로피 선으로 올라가면 선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살짝 넣어서 구분할 수 있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표준 냉동 사이클이 정리됩니다. 이 냉동 사이클에서 옳은 것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압축기 입구의 냉매 엔탈피와 출구의 냉매 엔탈피는 같다. 색깔 다르게 해서 압축기 입구 지점과 출구 지점의 엔탈피는 같다, 다르다, 틀립니다. 압축기 1번과 출구 지점의 엔탈피는 틀리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압축 B가 커지면 압축기 출구의 냉매가스 토출 온도는 상승한다. 압축 B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증발 압력이 올라갔거나 응축 압력이 올라갔거나 증발 압력이 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나를 더 그려보면 응축 압력이 올라간 상태를 그려보면 실제로 압축이 출구 도출가스 온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 압축 B가 커지면 최적 효율은 증가한다. 압축 B가 커지면 최적 효율은 항상 감소하죠. 압축 B가 커지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시 그리면 압축 B가 커졌다는 증발을 응축 압력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과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적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팽창 밸브 입구에서의 냉매의 관행 각도가 증가하면 냉동 능력은 감소한다. 팽창 밸브 입구의 관행 각도가 증가하면 냉동 효과가 커지죠. 관행 각도가 커지면 냉동 효과도 커져서 냉동 능력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증가가 정답이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압축비가 커지면 압축 출구의 냉매가스 온도는 상승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압축기 입구의 냉매 엔탈피가 출구의 냉매 엔탈피보다는 작습니다. 방금 정리한 엔탈피 값. 2번 압축비가 커지면 최적 효율은 감소합니다. 최적 효율은 감소한다고 했죠. 3번 팽창 밸브 입구에서 관행 각도가 증가하면 냉동 능력은 증가합니다. 냉매 순환량도 감소할 수 있고 압축기 일량도 감소할 수 있고 성적 개수도 상승하는 관행 각도가 증가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 개수도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냉동기의 성적계수가 6.84일 때 정발 온도가 마이너스 13도씨이다. 응축 온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적인 성적계수를 구할 때 온도와 성적계수만으로 구합니다. 자, 성적계수는 AW분의 QE 이렇게 쓸 수 있고 압축인량은 응축 능력 빼기 냉동 효과 분의 냉동 효과라고 쓸 수 있고 냉동기에 R을 붙여도 하겠습니다. 이 값은 절대값으로 쓸 수 있으므로 TC-TE분의 TE라고 쓸 수 있으니까 성적계수는 제가 약간 길게 설명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설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TC-TE분의 TE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정리하면 성적계수 곱하기 TC 마이너스 성적계수 TE는 TE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TC 값으로만 정리하면 TC는 TE 더하기 성적계수 TE 나누기 요 값이 다시 넘어가니까 성적계수를 나눠주면 TC 값이 정리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TC는 TE 즉 T 값을 바로 정리하면 TE는 273 마이너스 13도 그래서 260도네요. 그래서 T는 260
플러스 6.84 곱하기 T2 값 260도 나누기 성질계수 6.84로 나눠주며 계산기를 눌러보며 약 298K가 나오고 298 빼기 273.15 273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25도씨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온도로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포인트로 바로 계산식을 정리하면 TC는 성질계수분의 T 플러스 TE 값으로 계산해서 298K가 나오고 25도씨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 25도씨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28번. 원심식 압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최적식 압축기이다. 원심식 압축기는 최적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원심식이죠. 원심식을 영어로는 터보 압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저압의 냉매를 사용하고 취급이 쉽다. 압력이 원심식이라서 압력이 높지 않습니다. 취급이 쉽습니다. 칠러로 사용합니다. 3번. 대용량에 적합하다. 대용량 냉방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4번. 서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서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원심식 압축기는 원심식, 즉 터보용 압축기입니다. 여기에 서징 현상을 정답 1번으로 정리하고요. 서징 현상 자체를 설명드리면 터보 압축기에서 고압이 상승하고 저압이 저하하면 원인으로 보면 두 번째 흡입 베인이 잠겼을 시 잠겼다라는 말은 줄었다는 말도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압이 강화하겠죠. 어쨌든 고저압 차이가 나면 현상으로는 고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저하하고 두 번째 압력계 떨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압력계가 떨리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서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서진 현상이 일어나면 냉동기가 고장나게 되겠죠. 그래서 해결은 고압을 떨어뜨리는, 즉 응축기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베인과 저압을 상승시켜 베인도 열어주고 저압도 상승시켜주면 고압도 떨어지고 저압도 떨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서징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 29번. 전자식 팽창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자식 팽창밸브는 응축 압력 변화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전자식 팽창밸브는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온도식 팽창밸브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고 내구성이 떨어진다.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고장률이 좀 많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쇼케이스 등과 같이 운전시간이 길고 보아 변동이 적은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보아 변동이 많으면 팽창밸브가 많이 동작해서 고장이 작겠죠. 맞습니다. 4번, 전자식 팽창밸브는 응축기의 냉매유량을 전자 제어 장치에 의해 조절하는 밸브다. 전자식 팽창밸브는 증발기로 가는 냉매유량을 전자로 제어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기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키포인트는 전자식 팽창밸브는 증발기 냉매유량을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전자식 팽창밸브는 좀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자체가 있고요. 요 밸브 스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이 위치 동작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현상과 똑같고, 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동작부가 있으면 감원통으로 생긴 게 아니고 센서에 의해서 열량을 감지하고 동작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전자식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냉동 사이클에서 등 엔탈피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제가 또 pH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pH 차트에서 아래쪽에 압력은 냉동기에서 증발기가 될 것이고, 등 엔트로피 변화를 하는 압축기가 있고, 과열을 제거해서 과냉각까지 흘러가는 응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 변화를 하는 팽창 밸브가 있습니다. 등 엔탈피, 즉 요 과정에 관여하는 기계는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압축기, 증발기, 수액기, 팽창 밸브 중에서 등 엔탈피 과정은 팽창 밸브가 됩니다. 정답 포인트로 팽창 밸브는 등 엔탈피 과정, 압축기는 등 엔트로피 과정, 응축기는 등압 과정이고, 우리는 등온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증발기는 또한 등압 과정이고 등온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축기는 분명히 과열을 제거한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과 과냉에서 온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 등온이라고 하느냐? 이 과열 제거가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기의 4대 구성 요소는 압, 응, 팽, 정, 이것이죠. 압응팽정,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압응팽정으로 배우시면 되고, 두 개의 등압성과 두 개의 단열 변화 중에서 팽창 밸브는 엔탈피 변화, 압축기는 엔트로피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등압 변화,
두 개의 단열 변화를 갖는 것이 냉동기이고, 두 개의 등온 변화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냉동기의 4대 구성 요소와 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31번. 팽창 밸브를 너무 닫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정발 압력이 높아지고 정발기 온도가 상승한다. 팽창 밸브를 너무 닫으면 냉매량이 감소합니다. 냉매량이 감소하면 정발 압력이 낮아지고 정발 온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밑에서 보이는 PI 차트를 보면 이제 정발 압력이 낮아지게 되니까 압축기 일량이 증가하게 되고 압축기가 과열, 토출가스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번 압축기 흡입가스가 과열됩니다. 응축 일량이 일정하다면 이제 냉동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냉동 효과에 따른 악영향으로 토출가스가 과열해서 압축기 흡입점이 가스가 과열되면 토출적 가스는 더 과열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능력당 냉동 영역이 증가한다. 능력당 냉동 능력 QE 즉 냉동 효과가 줄기 때문에 냉동 능력이 증가합니다. 일량은 커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4번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진다.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pH 차트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팽창 밸브의 목적은 냉매량을 조절해서 냉장 실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얘를 닫는다는 것은 냉매 순환량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고 정발 압력과 정발 온도가 저하되는 거죠. 압축기가 과열되고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합니다. 제가 이론 시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고조압 변화에 따른 악영향 요거만 정리해 놓으시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겁니다. 색깔 바꿔서 초록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응축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은 응축기 불량이나 물때 등이 있을 것이고 정발 압력이 저하하는 것은 정발 압력이 저하되거나 냉각관이 적상되거나 냉매량이 모자랄 때 이 선도가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저압이 저하해도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해서 또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발 온도가 저하하거나 정발 온도가 상승하면 그에 따른 정발 압력 저하와 응축 온도가 상승하면 응축 압력이 상승하게 될 때 악영향이 생깁니다. 특히 압축비, 저압분의 고압이 상승하게 되고 압축기가 과열합니다. 압축기가 과열하니까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 토출가스 온도 상승에 대한 윤활유가 열받는 거죠. 그리고 탄화됩니다. 탄화된다는 윤활유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윤활유 역할이 안 되면 압축기가 소선됩니다. 프레시가스가 증가하고 관행각도가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축가스, 흡입가스의 비체적이 상승해서 냉동 효과가 감소하고 압축일량이 증가하고 정제개수가 감소하는 이 10가지 악영향을 순변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비체적이 상승하니까 최적 효율도 감소하겠지요. 정답 포인트는 냉매량이 줄어서 정발 압력이 저하하면 압축 일량이 커지고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한다. 여기까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문제 32번 열펌프, 즉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성적계수는 COP 입실론으로 씁니다. 1번 응축온도를 높인다. 응축온도를 높이면 응축압력이 높아져서 악영향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증발온도를 높인다. 증발온도를 높이면 압축비가 줄어들고 각종 좋은 영향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3번 응축온도와 증발온도의 차를 줄인다. 맞습니다. 압축비가 줄죠. 4번 압축기 소요동력을 감소시킨다. 성적계수가 좋으면 압축기 소요동력이 감소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를 좋게 하면 응축온도는 낮게, 증발온도는 높게 하여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pH 차트로 성적계수, 압축기 모든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보이는 pH 차트에서 응축 온도를 상승시키면 응축 압력도 상승하게 되겠죠. 여기에 압축비가 상승하게 되고 토출가스가 온도가 상승하는 각종 악영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토출가스 온도 상승에 따른 윤활유 열화 타락, 소요동력이 증가하고 응축 이 출구 쪽에 냉각도를 감소시켜서 냉동 효과를 감소시키는 악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성적계수는 pH 차트로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브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브라인은 2차 냉매죠. 무기질과 유기질 브라인이 있고 1번 브라인 중에 용이하고 있는 산소량이 증가하면 부식이 심해진다. 산소량이 증가하면 부식이 심해집니다. 맞습니다. 2번 구비 조건으로는 응고점이 높아야 된다. 응고점이 낮아야 잘 얼지를 않죠. 틀렸습니다. 3번 유기질 브라인은 무기질 브라인의 부식성이 크다. 무기질 브라인이 훨씬 부식성이 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염화칼슘 수용액 식염수 프로필렌은 무기질 브라인이다. 염화칼슘 용액과 식염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등은 얘는 무기질이고 프로필렌 그리콜, 에틸렌 그리콜은 유기질 브라인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유기질 브라인 중에 들어있는 산소량이 증가하면 부식이 심해집니다. 브라인 종류만 키워드로 살펴보면 무기질 브라인과 유기질 브라인이 있고 유기질 브라인부터 살피면 에틸렌 글리콜이 있고 프로필렌 글리콜이 있습니다. 무기질 브라인은 나, 마, 칼,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이것들이 무기질 브라인이고 마이너스 22도씨, 마이너스 33도씨 공정점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55도씨 염화 남아칼로 공정점이 순서가 정해집니다. 무기질 브라인은 부식이 심합니다. 부식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브라인의 종류와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34번 응축 온도는 일정한데 증발 온도가 저하될 때 감소되지 않는 것은 pH 차트를 또 가져왔습니다.
응축 온도는 일정한데 증발 압력이 감소하며 각종 악영향들이 이제 끼치기 시작해지죠. 압축비 증가합니다. P 2분의 PC가 커졌죠. 증가합니다. 감소된다. 1번이 정답이네요. 바로 냉동능력, 냉동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냉동능력도 감소합니다. 성적개수, 압축일량은 커지고 냉동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적개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냉동효과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 포인트로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증발 압력이 저하면 압축비는 증가하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10가지 증발 압력만 떨어져도 첫 번째는 압축비가 상승하고 압축기가 과열되고 윤활유가 열화탄화되고 압축기가 소손되고 냉동효과가 감소하고 압축일량이 증가하고 성적개수가 감소하는 악영향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악영향에 대해서 또한 살펴봤습니다. 문제 35번 밀폐형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전수 변경이 불가능하다. 밀폐형 압축기는 회전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번 외부의 간통으로 누설이 발생한다. 밀폐형은 누설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3번 전동기 이외의 구동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전동기 이외의 구동으로는 개방식이 가능한 거죠. 4번 구동 방법에 따라서 직결 구동과 벨트 구동으로 구분한다. 얘도 개방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개방형이고 밀폐형 압축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밀폐형 압축기는 회전수 변경이 불가능하고 정답은 1번입니다. 밀폐형 압축기는 그래서 고장 수리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활유나 냉매를 저전 타입으로 써야 돼. 전기가 잘 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기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36번 냉동장치의 불응축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응축가스는 어디에 생기죠? 응축기와 수액기 상부에 생기는 것이 불응축가스입니다. 1번 불응축가스가 많아지면 응축압력이 높아지고 냉동능력은 감소한다. 불응축가스만큼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2번 불응축가스는 응축기에 잔류하므로 압축가스 토출되는 영향이 없다. 응축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냉동력 감소하는 만큼 일량이 크게 됩니다. 영향이 생깁니다. 틀렸습니다. 3번 장치에 윤활유 보충할 때 공기가 흡입되어도 윤활유 용해됨으로 불응축가스는 생기지 않는다. 아닙니다. 분해합니다. 용해되지만 분해되기 때문에 불응축가스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 불응축가스가 장치 내에 침입해도 냉매와 혼입 등으로 응축압력은 불변한다. 아니죠. 응축압력이 분압의 법칙에 의해서 상승합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응축기 내 불응축가스가 많아지면 응축압력이 높아지고 냉동능력은 감소한다. 맞습니다. 응축압력이 높아질 때 악영향, 응축 온도가 상승하고 토출가스가 과열되고 윤활유가 열화, 탄화하고 압축기가 소손되고 관행각도가 감소하고 플래시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냉동효과가 떨어지고 압축일량은 많아지고 성적계수는 감소하는 악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응축가스를 퍼지시키는 거죠. 문제 37번. 추결장치에서 추결제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회 열 저장은 쉬워야 하나 열의 방출은 어려워야 한다. 열의 저장과 방출은 모두 쉬워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2번 취급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당연히 경제적인 면도 따져야 됩니다. 3번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못하면 분해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4번 단위 체적당 추결량이 많아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열의 출입이 용이해야 하므로 열의 저장이나 방출이 쉬워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추결제는 이 외에도 다섯 번째로 쓰면 단열 성능이 좋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공성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시공성이 좋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을 흡수하는 흡수성도 즉 발수성이죠. 발수성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추결장치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38번. 방열벽의 열 전도도가 0.23W/mK이고 두께가 10cm인 방열벽의 열 통과율은 외벽과 내벽의 전달률은 9.3W/mK이다 라고 정리를 했네요. 우리가 K 값은 R분의 1값, 이 R 값을 정하는데 R 값은 알파 아웃분의 1 플러스 람다분의 L 시그마 플러스 알파 인분의 1의 값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요 람다분의 1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맞출 수도 있고요. 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 값을 그대로 정하면 1 나누기 알파 아웃 23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L이니까 람다는 0.023 두께는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10cm 0.1m 플러스 알파 인분의 1 하면 9.3분의 1 전체의 분의 1 이렇게 x-1승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면 약 0.22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을 살펴봤더니 정답은 4번 약 0.2W/m²K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는 K 값은 R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값을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하면 0.22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압축기의 최적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축기의 최적 효율은 1번 압축기의 압축비가 클수록 커진다. 압축비가 커지면 최적 효율은 작아집니다. 틀렸습니다. 2번 틈새가 작을수록 커진다. 최적 효율이 커지죠. 네, 틈새가 적으니까 최적 효율은 좋아집니다. 좋아져서 맞습니다. 실제로 압축기에 흡입되는 냉매 전기의 최적과 피스톤이 배출한 최적과의 비를 나타낸다. 최적 효율은 입력한 최적 분의 배출한 최적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4번 BLB 값이 적을수록 적게 된다. 적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BLB 값이 적으면 최적 효율이 상승합니다. 왜? BLB가 크면 토출 가스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최적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BLB의 값이 CV분의 CP가 BLB 값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의문이 드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압축기의 압축비가 클수록 최적 효율이 작아진다. 커진다가 아니고 BLB 값이 작을수록 동력이 적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삼각형으로 캐시마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 최적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40번. 다음은 정발기 종류 중 전열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플레이트, 핀, 나관, 셀렌, 튜브식이 있는데 셀렌 튜브식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플레이팅이 통상 10에서 12 정도 되고요. 핀 코일이 13에서 17 정도 되고 나관식이 7에서 13 정도 되고 셀렌 튜브가 400에서 500 정도의 전열 효과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에 단위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셀렌 튜브식이 가장 전열 효과가 좋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보면 건식 중 셀렌 튜브식 정발기를 통과율이 400에서 50으로 전열이 가장 우수하고 플레이트는 12, 핀코일 17, 나관식 13, 셀 튜브식 400에서 500 정답 4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